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메디톡스의 식약처가 취소라는 악재가 떴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사익 수혜주가 떠오르겠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가장 큰 반사익 수혜주로는 누가 될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보여드리게 될 거는 오늘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바로 집행정지 처분과 명령 취소 소송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메디톡신 주 외에는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노톡스주나 뭐 코어톡스주 등의 매출 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전했는데 아쉽게도 하한가를 풀지 못하면서 그대로 걱정거리를 남기게 됐죠. 내용들은 뉴스를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경쟁사라고 하면은 기존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국내 보톡스. 국내 보톡스라고 하면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메디톡스가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휴젤이 1위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메디톡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해외예요, 해외. 해외 수출 부분에서 중국 부분이 굉장히 큰데 중국 부분으로 해서 대상을 봤을 때에는 대웅제약과 그리고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둘은 꽤나 오래된 경쟁 관계죠. 소송도 꽤나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번 이슈로 인해서 메디톡스의 중국 진출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 대웅제약도 동일한 타이밍에 같이 중국 쪽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국내 식약처의 판단이 과연 중국 식약처의 판단까지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시면은 원래 올해 같은 경우가 메디톡스의 중국 최종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국내산 보톡스의 중국 첫 진출인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대웅제약이 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3상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나봐야 할 거는 중국 기준으로 해서는 뭐 식약처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중국 배제, 중국 이슈 제외하고 국내만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먼저 소송과 엮여있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디톡스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보툴리늄에서도 이제 메디톡신 주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웅제약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대웅제약 주요 매출을 보게 되면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이제 보톡스주인 나보타주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명시가 될 텐데 국내 기준으로 해서는 따져볼 수가 없어서 대웅제약은 애매해가지고 빼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휴메딕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 휴메딕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생산합니다. 필러예요, 필러. 미용 시술 중에서는 보톡스랑 그리고 필러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방식이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휴메딕스는 필러에 해당된다. 아니 메디톡스에 문제가 생긴 거는 보톡스인데 왜 필러가 영향을 받냐라고 하신다면은 이걸 예시로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오해를 해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소식으로 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을 때 제품을 선택을 해요. 제품 제조사. 그러면은 고객이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병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제시를 해주는데, 메디톡스는 저번에 뭐 식약처에서 문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메디톡스 거 빼고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메디톡스 제품마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필러 제품군의 제테마나 휴메딕스가 주목을 받았던 거고, 이런 애들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 점유율 1위 관점, 휴젤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휴젤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가 떨어져 나갔으니 장기 레이스에서 바로 뒤쫓아오던 2위가 강제로 멈춰서게 됐으니 앞질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메디톡스 점유율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휴젤이긴 한데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밀려버려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메디톡스의 점유율을 그대로 다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휴온스, 파마리서치 리포트, 프로덕트, 제테마 이렇게 있는데 제테마나 아니면은 당연히 휴메딕스 같은 소형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이슈 관점으로 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어차피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젤이든 메디톡스든 실적 전망치가 아니죠. 실적이 2019년도 1분기보다 좋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도 안 좋은데 뭐 이런 상황이 겹쳤다라고 해서 더 안 좋아지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2분기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고 휴젤은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실적 회복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휴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메디톡스 쪽에서는 이미 악재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걸 악이용하는 공매도 세력이 더 따라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메디톡스는 좀 피곤해진다. 오명을 해소시키는 순간에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에 급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나날이 될 수밖에 없다. 요약해드립니다. 결국에는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이후까지는 휴젤, 메디톡스가 오명을 벗을 때까지는 실적적으로는 휴젤인데 휴젤은 좀 시세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제테마 그리고 휴메딕스처럼 시세가 붙기 좋은 소형주 위주로 해서 간다. 얘네는 이슈가 있으니까 간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매출과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간다라는 테마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를 끝내려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 허가 이런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도 뜨는 해와 지는 해가 이제 명백하게 갈리게 될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 생겼네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처럼 완전 뚜렷한 분쟁은 아니지만 경쟁은 아니지만 이슈로 다뤄지기에 시세로 연결되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라고 봐야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오명이 해소돼가지고 주주들의 걱정까지 싹 날려주는 시세까지 보여줘야 되는 게 숙명인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제 잘 대처해줘야지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 수 있으나 회사를 믿고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